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시니어대학 온라인 강의 첫날 진행을 맡은 이미숙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찬양과 고영미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본시니어대학 봄과 가을 학기 추억하시는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학 전도사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건강하시고요. 코비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빅 셀레브레이션 할 텐데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시니어 대학을 개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오랫동안 교가를 안 봐서 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교가 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 같이 우리 교가를 부르면서 온라인 본 시니어 대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본한인교회 시니어 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본한인교회 고영민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겪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본한인교회 시니어 대학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학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강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쓴 젊음이라는 시입니다. 이 사무엘 울만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젊음은 살아온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의지의 성향이며 상상력의 질이다. 아무도 단지 살아온 세월 때문에 늙지 않는다. 삶의 이상이 사라질 때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주름살을 만든다. 70세이건 16세이건 모든 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사랑이 있고 별을 보면서 느끼는 놀라운 감동이 있다. 어떻습니까? 참 좋은 시죠.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에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다가와요.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주름살을 만든다. 이 피부에 나이가 들수록 이 주름살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보톡스를 맞아도요, 이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피부의 주름살보다 우리가 더 신경 쓸 것은 영혼의 주름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주름살이 생긴다, 생각의 주름살이 생긴다, 마음의 주름살이 생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구태연한 그런 생각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 영혼의 주름살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나만 옳고 당신은 틀렸어 자기 주장만 한다면 그것도 영혼의 주름살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영혼에는 주름살이 생긴 겁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영혼에 주름살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하고요. 젊은이들의 감성과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주름살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영혼의 주름살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이죠. 갈렙은 민수기에 한번 나오고 여호수아에 한번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올 때 갈렙의 나이는 40세였고요. 여호수아서에 나올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이 40대 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너무 안 좋은 땅이고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가 못하냐? Why not? 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살이었지만 그는 20대에 그런 패기와 젊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여호수아로 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 4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갈렙의 나이가 나는 85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85세지만 그는 여전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85세지만 나는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저 산지를 달라. 산지를 달라. 좋은 땅, 편한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지를 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안악자손을 쫓아내고 거인족을 쫓아내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why not? 내가 왜 못하냐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40대도 why not 하면서 치고 나갔죠. 85세도 why not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산지를 향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갈렙같이 영혼의 주름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은 한인교회 시니어 대학 여러분,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꿈을 꾸기에 늙은 나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늙기 시작하는 거죠.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만들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의 주름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갈렙처럼 나이가 몇 살은 상관없이 why not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꿈꾸는 그런 우리 보은하나님교회 모든 시니어 대학의 모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은하나님교회 시니어 대학을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교사들과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니어대학 동영상을 보니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오픈 때 밝은 얼굴로 저희 봉사자들을 향해 미소 지어주시고 웃고 즐거워했던 때가 떠올라집니다. 조속히 코로나가 해제되어서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체조 교실이고요. 강사님은 아마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슈퍼스타 김여진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번시니어 대학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시니어 모델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었던 강사 김여진입니다. 작년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어르신분들의 이제 패션 센스, 패션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파워워킹을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해 주시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너무 떨리고 이제 청심환도 2개나 먹고 그러고 했던 강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준비도 잘 해주시고 너무 즐겨주셔서 저한테 오히려 뜻깊었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년 만에 다시 우리 어르신분들 그리고 시니어 모델님들 앞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너무 제한적이시고 이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저희 온라인 강의 시작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체력 뿜뿜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제가 어머님들 건강도 해주시고 기분도 더 좋아지시라고 간단한 체조 준비했으니까요. 저랑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자, 시작! 네, 가장 먼저 뇌 신경 체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먼저 양손가락으로 이마, 볼, 입술 상부, 턱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마, 볼, 입술 상부, 턱을 마사지 해주세요. 뇌신경체조 2, 눈 돌리기. 눈동자를 위, 정면, 아래, 정면, 옆으로, 반대편으로 돌려주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시계 방향. 저랑 다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위, 정면, 아래, 정면, 옆으로, 반대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계 방향, 다시 반시계 방향. 뇌신경체조 소리내어 말하기. 자, 저 한번 따라 해보실게요. 아, 우, 이.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이. 자, 이번에는 이 두 손을 이용을 해서 건강 박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 두 손바닥에는 340개의 경혈과 14개의 기맥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손바닥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이번엔 손등.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손끝을 이용해 볼게요. 먼저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고 이번엔 손등을 이용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주먹을 쥐어주시고요. 자, 주먹 박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먹보 박수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달걀 박수. 자,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번만 다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손바닥 박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등.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 손끝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 손등을 이용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주먹 박수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먹보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달걀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박수를 치는 거는 우리 건강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박수들 다 기억하셔서 꼭 매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낙상을 예방하고 활력을 샘솟게 하는 온몸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할게요. 스트레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깍지를 끼고 위쪽으로 쭉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앞으로 쭉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허리를 말아서 밑쪽으로 쭉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트레칭 둘, 목 늘리기. 양손을 이용하여 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편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손에 깍지를 끼고 밑으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트레칭 셋, 어깨 돌리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크게 그리면서 어깨를 가볍게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가볼게요. 스트레칭 넷, 어깨 늘리기. 한 팔을 잡고 길게 늘려줍니다. 다른 한 팔 잡고 길게 늘려줍니다. 팔꿈치는 몸쪽으로 계속 당겨주세요. 스트레칭 넷, 손목 돌리기. 주먹을 쥔 양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온몸 두드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팔을 뻗어서 팔 한쪽 위쪽을 두드려줍니다. 반대편
림프선이 많은 겨드랑이를 두드려줍니다. 반대편. 자, 이번에는 복부도 힘차게 두드려줍니다. 반대편. 힘차게 세게 두드려주세요. 이어서 하체도 두드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배 한가운데도 두드려줍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와 함께 건강한 체조 따라해보셨는데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하루 10분의 체조는 건강한 노년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 박수, 그 건강한 체조 잊지 마시고 꼭 하셔서 이제 본인의 건강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가족 건강도 챙기고 이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건강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상쾌, 통쾌, 유쾌한 하루 되세요. 네, 즐거우셨죠? 이번 순서 또한 우리 생활에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세미 뜨개 교실입니다. 원형도일 수세미와 호빵 수세미 손뜨개 교실입니다. 강사님은 본한인교회 최고 미녀이신 정경미 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22기 본시니어대학 뜨개실 강의를 맡은 정경미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부족한 점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이렇게나마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재료는 수세미실이나 바늘이 있으시면 되고요. 수세미실이 없으시다면 뜨개실로도 충분히 수세미 만드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예쁜 수세미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월마트나 아니면 마이클스, 패브릭랜드에 가시면 펄실, 수세미실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실에 맞는 적당한 바늘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곳에서 구입하셔서 언제든지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만드신 예쁜 수세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본시니어대학 가을학기 뜨개실 강의를 맡은 정경미입니다. 직접 뵙고 한 분 한 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고 싶지만 잠시 뒤로 미뤄두고 부족하게나마 영상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쉽게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세미실은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 반짝이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실에는 적당한 바늘을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바늘의 호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보통 수세미실을 만들 때 사모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늘을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보시면 이렇게 호수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나요? 3호, 여기는 또 5호. 이렇게 보통 수세미실을 만드실 때 3호 바늘을 어머님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약간 더 두꺼운 실을 사용할 예정이라서 5호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만드실 작품은 이렇게 기본 원형 도일리 하나와 거기서 약간의 변형을 한 호빵 수세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늘을 잡아 볼까요? 우선 코가 몸쪽을 향하여서 잡으시고 연필 잡듯이 살짝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요. 코가 몸쪽을 향하여서 연필 잡듯이 살짝 잡으시고 검지와 중지 위에 바늘을 놓으시고 엄지로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을 어떻게 잡을지 한번 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 끝을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왼손을 펴주세요. 손바닥이 위로 향해 펴시고 실이 약지와 애지 손가락 사이로 올라와서 검지손가락 바깥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리시고 엄지와 중지로 그 끝을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바닥을 펴시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실 끝을 애지와 약지 사이로 들어가서 검지 손가락을 바깥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리시고 엄지와 중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지와 엄지중지 사이의 이 팽팽한 실의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아래로 바늘을 넣으십니다. 바늘을 넣어주고 위로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십니다. 그걸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실의 아랫부분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바늘에 실을 걸어 고리를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의 아랫부분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교차되는 부분을 엄지와 중지로 잡으시고 바늘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십니다. 다시 바늘을 실 아래로 넣어서 실을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리 안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 어려우시다면 손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부터 하시면 돼요. 걸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코가 만들어졌으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만드실 수세미는 원형 도일리입니다. 원형 도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기법만 하시면 웬만한 코바늘 뜨개질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슬뜨기는 사실 매듭을 만드시면서 벌써 해보셨어요. 보세요. 바늘을 이 팽팽한 실 아래로 넣으셔서 코에 실을 걸고 고리로 나옵니다. 사슬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팽팽한 실 아래로 내려가서 한 바퀴 돌리시고 실을 걸어서 코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따은 머리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 4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사슬뜨기가 총 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원형 도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사슬뜨기 이렇게 긴 일자로 뜬 모양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 위로 이렇게 커져 갔겠죠? 그러면 가장 처음 부분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끝에 있는 매듭에다가 바늘을 넣으시면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가장 끝에 있는 매듭 바로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사슬뜨기를 너무 세게 하시게 되면 저처럼 바늘 넣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너무 힘주지 마시고 릴렉스 하세요. 바늘을 넣었습니다. 다시 실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한 바퀴 돌리시는 거세요.
그래서 한번 걸어서 하나 나오시고 또 그거를 걸어서 처음 코에서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일자 모양의 사슬뜨기를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코로 바늘을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실을 바늘에 걸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두 개를 다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 사슬뜨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빼뜨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만들 때 매듭을 지을 때나 한 단을 마무리할 때나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단씩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일리를 보시면 원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차례차례 만들어 올라가게 됩니다. 1층을 만들고 2층 사다리를 올려서 또 2층을 만들고 또 3층 사다리를 올린 다음에 또 이렇게 3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형을 만들었으니 첫 번째 사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슬뜨기 3코를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사다리를 벌써 만들었습니다. 사다리를 만들고 이제 이 옆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옆집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사슬뜨기 하나를 더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보편적인 기법 하나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길 긴뜨기라는 기법입니다. 자, 잘 보세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우리가 만든 처음 원형에 바늘을 집어 넣으시고 가서 실을 한 번 더 걸어서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러면 바늘에는 실이 3가닥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2코를 빼주세요. 그럼 바늘에 2코가 남습니다. 한 번 더 걸어서 나머지 2코를 다 빼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다시 하려면 사슬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슬뜨기 한번 했고 한길 긴뜨기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처음에 만들어준 이 원 안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한번 걸어서 빼줍니다. 그러면 바늘에는 실이 3코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을 걸어서 2코만 먼저 빼주시고 실을 걸어서 또 나머지 2코를 빼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원형 바깥으로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슬뜨기 한 번, 한길 긴뜨기 한 번을 9개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층에 이렇게 12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둥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한 단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까 전에 배웠던 빼뜨기를 하실 건데요. 사슬뜨기가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바늘을 집어 넣어서 이번에 실을 걸지 않았죠? 넣어서 실을 걸어서 하나 나오시고 그 실로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2개 이렇게 원형이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세 번째에 바늘을 집어 넣어서 실을 걸고 하나 나오고 그 실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한 원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처음 사슬코 3개를 만들어 주시고 사슬코 3개 옆으로 가시면서 사슬코 하나에 한길 긴뜨기를 하셨으니 사슬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과는 약간 다릅니다. 자, 보세요. 한 기둥 안에 2개의 기둥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사슬코 하나를 만들었으니 사슬코 첫 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걸고 2개를 빼고 또 2개를 빼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슬뜨기 한번. 이번에는 바늘을 어디에 넣으시냐면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단에 있는 한길긴뜨기에 바늘을 집어넣어 줄 겁니다. 한길긴뜨기에다가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걸고 나오고 또 실을 걸어서 2개 빼주고 2개 빼줍니다. 한길긴뜨기 했죠? 다시 사슬뜨기 하나에 실을 걸고 첫 번째 단에 있는 한길긴뜨기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실을 한번 걸어서 2개를 먼저 빼주시고 실을 한번 걸어서 바늘을 빼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모양이 보세요. 첫 번째 단에 있는 한 기둥에서 2층에는 기둥이 2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단이 기둥이 12개라면 두 번째 단의 기둥은 모두 몇 개가 될까요? 네, 정답입니다. 24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씩 해서 모두 2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단을 모두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슬뜨기와 다시 빼뜨기를 하며 두 번째 단을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아까처럼 사슬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걸어서 첫 번째 코 나오고 또 그 실로 두 번째 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을 해보겠는데요. 세 번째 단에는 조금 특별한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하다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실의 색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실을 걸어서 코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있던 실로 잡아당기면 코 색깔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처음에는 핑크색 실에 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실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고리를 걸어서 바늘에 걸어서 코로 나옵니다. 나와서 예전 실을 핑크색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의 색깔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끊지 않고 예전 실을 끊지 않고 예전 실을 한번 다시 사용할 예정이니 끊지 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흰색 실을 잡고 흰색 실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이게 빠지니까 우선 좀 릴렉스 해볼게요. 자, 이번째 세 번째 단입니다.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사다리를 만들어 줄까요? 하나, 둘, 셋. 또 이번에는 옆으로 가기 위해서 사슬코 하나. 그럼 총 사슬코가 4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전엔 한 기둥 하나에 코 2개씩 올라왔지만 세 번째 단에는 이 기둥 하나에 하나씩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한길긴뜨기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걸어서 첫 번째 기둥, 이 기둥이겠죠? 바늘을 이쪽 기둥에 넣어서 실을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늘에 실이 또 3개가 됩니다. 실을 걸어서 2개를 빼고 실을 걸어서 또 2개를 뺍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한 번에 실을 한번 거시고, 이때 이쪽 남아있는 실을 이 기둥과 같이 이렇게 잡고서 넣어주시면 이런 나머지 실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건 살짝 저만의 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을 바늘에 걸어서 아래쪽 기둥 하나에 바늘을 집어 넣으시고, 실을 한번 걸어서 그 기둥에서 빠져나오시게 되면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 있습니다. 한 번 더 걸어 주셔서 2개가 나오게 하시고, 또 한 번 걸으셔서 2개 나오시고, 네. 3번째 단은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기둥 하나에 하나씩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 그러면 3번째 단에는 기둥이 모두 몇 개일까요? 정답입니다. 또 24개가 되겠죠? 코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번째 단 하얀색 실로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단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마지막 또 3번째 단의 마무리는 빼뜨기로 할 겁니다.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둘, 3번째 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실을 걸고 나옵니다. 또 그 실로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째 단이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4번째 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4번째 단은 이번에는 아까 같이 2번째 단과 같이 비슷합니다.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또 옆으로 갈 때 사슬뜨기 하나 해주었으니까 하나 더 해주시고, 이번에는 2개는 원래대로 기둥 하나에 하나씩 넣어주시고, 3번째에서 기둥 하나에 2개씩 넣어줄 겁니다. 잘 보시겠어요? 한길긴뜨기 합니다. 실을 걸어서 첫 번째 아래에 있는 단 기둥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줍니다. 그러면 또 역시나 바늘에는 코가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실을 걸어서 2개를 빼주시고, 또 실을 걸어서 2개를 빼주십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나에 실을 한번 걸어서 아랫단 기둥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또 실을 한번 걸어서 그 기둥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바늘에 코가 3개가 걸려 있죠? 실을 걸어서 2개를 빼주시고, 또 한 번 걸어서 2개를 빼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둥이 3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설명해 드린 것처럼 기둥 2개에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사슬뜨기는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다시 이번에는 실을 걸어서 이번 쪽이 아니라 아까 넣었던 곳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또 3개가 됐고 2개 빼주시고 또 2개 빼주시고, 자, 모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원형이 점점 더 커져 가면서 코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 코에 2개씩을 넣었습니다. 2개는 기둥대로, 2개는 한 코에 2개씩, 또 마지막까지 한번 뺑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째 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빼뜨기를 해서 4번째 단도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바늘을 하나, 둘, 3번째 있는 사슬코에 집어넣습니다. 실을 걸어서 나오고 다시 그 실을 처음 코에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핑크색 2단, 하얀색 2단을 했으니 이번에는 다시 핑크색으로 가보겠습니다. 핑크색 실을 아직 끊지 않았습니다. 핑크색 실이 여기 뒤에 걸려 있는데요.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시 잡으시고, 아까처럼 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까처럼 걸어줘서 빼줍니다. 사슬뜨기 하듯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사슬뜨기 하듯이 실을 걸어서 코로 나와줍니다. 그리고 흰색 실을 잡아당겨서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핑크색 실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번째 단에서 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코를 늘려준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시 떠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슬뜨기 하나, 둘, 사다리를 만들었고요. 이제 옆으로 가는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이번에는 아래쪽 단에 다시 바늘을 걸어줍니다.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바늘에는 실이 또 여전히 3개가 걸려있고, 한 번 걸어서 2개, 또 한 번 걸어서 2개, 이렇게 해서 모두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해서 5번째 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또 5번째 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빼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는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합니다. 넣어서 다시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5째 단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을 더 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여기서 끊으셔도 되시고, 또 마지막 한 단을 더 해보겠습니다. 사슬뜨기 3번을 하겠습니다. 사슬뜨기 둘, 셋, 또 옆으로 가는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아까 전에 3번째, 하나, 둘, 셋, 4번째 단에서는 2개 하고, 한 기둥에 2개씩 해서 3번째 기둥에서 코를 늘려주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4번째 기둥에서 코를 늘려주시겠습니다. 하나 세웠고, 한길뜨기 3개를 더 하겠습니다. 2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슬뜨기 하나. 이번이 4번째니까 4번째에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세요. 자, 코를 늘려주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시고, 사슬뜨기 하나 하시고, 다시 그 기둥에서 하나를 똑같은 곳에서 2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3개 하시고, 한 기둥에서 한길긴뜨기 2개를 하시면 코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하시면 이제 원형 도일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집에 수세미 실이 없으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뜨개실로 만드셔서 똑같이 수세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세미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기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쁜 소품도 만드실 수 있고, 또 이런 간단한 기법을 통해서 작은 가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함께 만나서 예쁜 가방도 뜰 수도 있고, 또 작은 예쁜 도일리도 하나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소품들, 필요하신 것들, 궁금하신 것들, 수세미도 다양한 모양의 수세미들을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것은 이렇게 2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수세미를 또 요새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쁜 원피스 모양, 딸기 모양, 또 호박 모양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패턴을 준비해서 가면 패턴을 보시고 각자 또 만드실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그런 날이 빨리 오면 너무 좋겠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만나 뵙고 한 분 한 분 가까이에서 만드시는 것, 또 모르시는 것 있으면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고 또 봐드리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귀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2단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여기서 끊으시면 원형 도일리가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제 호빵뜨기가 되게 됩니다. 자, 호빵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 도일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시고 마지막은 이 코로 실을 넣으셔서 잡아당겨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 여기서 다시 빼볼게요. 우린 여기서 이제 호빵을 또 만드셔야 되는데, 얘는 우선 둘게요. 여기서 이제 흰실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흰실이 남아있는 게 있죠? 흰실에 다시 흰실을 사슬뜨기 하듯이 빼주시고 앞에 있던 실로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럼 하얀색 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코를 늘려서 원형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이 뒤쪽의 모양처럼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늘렸다면 이쪽부터는 이렇게 줄여줄 것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엔 한 코에 2개씩을 늘렸다면 이제는 2코를 하나로 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사다리는 사슬뜨기 모두 몇 개일까요? 정답입니다. 사슬코 3개. 또 옆으로 가는 사슬코 1개.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하시고 한길긴뜨기 이제 능숙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또 사슬뜨기 하나에 한길긴뜨기, 자, 또 사슬뜨기. 이제 난관이 도착했습니다. 2개가 걸려있죠? 이번에는 이 2개를 하나로 모아줄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코 줍기라고 합니다. 코 모아주기. 잘 보세요. 한길긴뜨기를 여기 처음에서 할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해서 실의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려있는데 한 번을 빼줍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한 번 더 해서 2개를 빼줄 텐데, 여기서 다음 코에 있는 한길긴뜨기를 다시 합니다. 실을 걸고 다음 기둥에 넣어서 실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을 걸고 2개 빼고 또 실을 걸고, 그러면 이제 3개가 되었어요. 여기서 한 번에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를 모아주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칸에 있는 2기둥을 하나로 모아주기를 해볼게요. 그때까지 자 봅시다.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하실 때 너무 힘을 주시면 이 기둥에 바늘이 들어가기가 어려우세요.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힘을 쭉 빼시고, 힘 빼시는 데까지 시간이 사실 조금 많이 걸리시긴 하는데 너무 힘줘서 하시면 오래 못 하시니까 최대한 어깨에 힘 빼시고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2기둥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한길긴뜨기 했던 것처럼 실을 바늘에 걸어주시고 첫 번째 기둥에 넣어서 실을 빼줍니다. 그래서 실을 걸어서 2개를 빼줍니다.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두세요. 다시 실을 걸어서 2번째 기둥에 넣어주시고
실을 걸어서 나와줍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이 모두 4개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2개를 우선 빼주시고, 그러면 이제 3개가 남죠? 여기서 걸어서 3개 모두 한꺼번에 빼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한 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약간 오목한 그릇처럼 좀 모아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모을 겁니다. 방금 전에는 한길긴뜨기 3개와 코를 모았다면 이제 한길긴뜨기 2개와 또 코를 모을 예정입니다. 보세요. 하나, 아까처럼 사슬뜨기 3개로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옆으로 가는 사슬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또 하나를 하시고 하면서 옆에 코를 모아서 또 합니다. 자, 보시면 기둥 2개에 또 코를 모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슬뜨기 하나, 사슬뜨기 한번,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하나, 둘, 사슬뜨기 한번, 또 이번에는 코를 모아줘야 되니까 사슬뜨기를 하시고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한 번만 나옵니다. 다시 실을 걸어서 다음 기둥에서 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빼서 나오면 바늘에 실이 4개가 걸려 있죠. 실을 걸어서 2개 빼주고 3개가 걸려 있을 때는 한 번에 빼주기, 코 모아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핑크색 실로 실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실을 제가 끊었는데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실을 한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은 그냥 이렇게 고를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걸어서 사슬뜨기 하듯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던 하얀색 실을 잡아당겨 주면 됩니다. 이제 하얀색 실은 사용을 다 하였으니까 한번 잘라줄게요. 자, 하얀색 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 실들은 이렇게 살짝 감추시면 되는데 살짝 감추시는 것도 사실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단을 만들면서 같이 떠버립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른 수고 없이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보세요. 이 2개 핑크색 실과 하얀색 실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그 길에 놔둡니다. 자, 기둥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슬뜨기 3개, 이건 눈 감고도 하시겠어요. 이제 또 옆으로 가는 사슬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이 하나 만들어졌고, 아까 전에는 한길긴뜨기 2개에 또 코 모아주기 하나를 했으니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에 코 모아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하듯이 이렇게 나온 다음 실 하나를 걸어서 2개만 빠져나옵니다. 그 상태로 다시 다음 기둥에 들어가셔서 실을 빼오고 2개만 빼고 실이 3개일 때 이제 나머지를 모두 빼주면 코가 모아집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사슬뜨기 한번, 한길긴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자, 이제 코를 모아줄 겁니다. 한길긴뜨기 하듯이 바늘에 실이 3개 걸리고, 원래는 2번을 빼주지만 한 번만 빼주시고 다시 실을 걸어서 다음 기둥에 걸어서 다시 실을 빼옵니다. 그럼 바늘에는 실이 4개, 2개를 빼주고 바늘에 실이 3개 걸려 있을 때 한꺼번에 빼주면 코가 모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까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데 실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실을 자르겠습니다. 아까처럼 실은 마지막 사슬뜨기처럼 바늘로 잡아서 빼주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잡아당기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돗바늘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바늘보다 조금 두꺼운 바늘이 있으세요. 그 바늘로 이렇게 꿰매듯이 사이사이에 넣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시다면 저는 사실 조금 짧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있는 바늘로 이런데 살짝 몰래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세요. 이건 마찬가지고 앞부분에서 잘랐으니까 이렇게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형을 만드시고 원형에서 자르시면 원형 논리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코 모아주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호빵이 되게 됩니다. 반짝이 실이 사실 뜨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이 중심실과 반짝이들이 조금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뜨개실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뜨개실로 수세미실로 만드신다면 훨씬 수월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월마트나 아니면 마이클스 같은 곳에서 파시는 이런 뜨개실로도 충분히 수세미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수세미실 아니셔도 뜨개실로 연습도 해보시고 또 수세미도 여러 개 만드셔서 집에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이렇게 원피스도 수세미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빨리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두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직접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때 만나요. 네, 이것으로 본 시니어 대학 온라인 강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시니어를 위한 치아 관리와 요가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봉사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니어 대학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없으셨다면 저희 봉사자들 또한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 시니어 대학 강의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